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영상 봤어? 이제 앞으로는 그거 실제로 해봤어?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확장현실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기석이라고 합니다. 확장현실 기술이라는 거는요, 가상현실 기술, 증강현실 기술, 그리고 혼합현실 기술 같은 것을 통합하는 어떤 기술명이고요. 이것은 인공지능이나 디지털 트윈 기술하고 융합해서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를 구성하는 어떤 핵심 기술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에트리는 2019년도부터 국가지능화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어떤 그런 가상세계가 되겠고요. 이것은 현재 팬데믹이 와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고, 기존의 어떤 우리가 하고 있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어떤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되게 각광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어떤 재화를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고요. 제페토 같은 경우는 현재 구찌하고 같이 콜라보를 통해서 어떤 명품들을 가상의 재화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요거를 아바타한테 착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형태로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공연 같은 것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1000만 명 넘게 이런 사용자들이 들어와서 가상 공연을 같이 관찰하고 즐기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들도 현재 시도가 되고 있고요. 사실 이게 우주 여행을 할 때 이게 활용이 많이 된 컨셉입니다. 뭐냐면 지금 우주로 로켓을 하나 올렸지만 지상에도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물체를 가상화한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똑같은 하나의 쌍둥이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형상적으로나 동일한 쌍둥이를 만들어서 그 효과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이제 트윈을 활용하게 되면 미래의 어떤 거를 예측을 해서 다가올 문제를 미리 발견함으로써 최적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메타버스 상에 반영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메타버스라는 건 공간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가상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공간에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도와줘서 사용자들이 계속 경험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것들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사용자가 같은 가상 공간에 들어와서 동일한 이벤트를 공유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네트워크가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메타버스 상의 요새 추세가 현실 세계를 가상화시키는 게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를 가상화시키려면 카메라에서 들어온 정보나 어떤 IoT 센서로부터 들어온 정보를 분석을 해서 그걸 가상세계에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자동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메타버스 상에서 쓸 수 있는 가상 재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3D 어떤 예쁜 캐릭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하기 힘들었는데, 사실 이런 거를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일반인들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끔 하고 있고, 사진만 찍어도 요새 자기랑 똑같은 아바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인공지능의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를 만들든지 모델을 만든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자기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을 현실화시키는 도구로서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감 콘텐츠의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컨텐츠 자체보다는 컨텐츠를 매개체로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랙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전에 보면 온라인 게임 같은 거를 할 때 게임 자체의 목적도 있지만 게임 안에 파티를 이루어서 여러 명이 같이 들어와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친분을 가져가거든요. 이런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점으로는 컨텐츠를 좀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굉장히 컨텐츠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그 컨텐츠를 자동화해서 많이 만드는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다음으로 컨텐츠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한테 의미 있는 영상들은 기록을 하고 보존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 자체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가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복제가 안 되는 형태로 자기가 소유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하는 측면으로 하면 좀 더 기존의 콘텐츠 자체를 그냥 많이 만드는 거에 비해서 충분히 효과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산업이 제조업이 되겠는데요. 사실 이건 증강현실 기반으로 했던 것들을 스코프를 굉장히 많이 넓힐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제조상에서 장비를 고치거나 원격에 있는 사용자하고 협업을 통해서 내가 이 장비에 대한 전문가를, 현장에 없는 사람을 불러서 원격에서 같이 뭔가 장비를 고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료 분야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연구하고 있는 의료 분야에서는 메디컬 트윈이라고 해서 사람을 가상의 인체로 만들고 실험을 해서 미래의 질환을 예측하는 이런 기술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게 되면 미래의 질환을 예측하거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이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이드를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많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인천 쪽이 메타버스 프로젝트를 얼마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가상의 인천에 와서 체험을 해본 사람들이 실제 인천에 가고 싶게끔 이렇게 만드는 어떤 메타버스 서비스 체계도 만들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간 사람들이 그 경험을 증강하는 거죠. 실제 공간에 뭔가 그 폰을 갖다 대면 거기에 맞는 뭐 쿠폰이 뜬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장될 수 있는 이런 서비스에도 충분히 연계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공간을 가상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내가 교육상 가봐야 되는 곳에 선생님과 학생들이 같이 가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단층이 있는데 뭐 어느 지역에 가면 지질대가 어느 연대에 형성이 됐고 어떤지 한번 관찰해 보자, 이런 것들도 컨텐츠로 만들어서 메타버스 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자기가 그 공간에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같이 뭔가 체험을 하면서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지금 현재 영상 어떤 교육보다는 훨씬 더 몰입도나 효과들이 올라가거든요. 뭐 무궁무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교육적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경험이거든요. 사용자한테 어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각 산업 분야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는데 자기 그 분야에서의 사용자들한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격에 있는 사용자가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려면 감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정보를 넘겨줘야 되고 데이터량이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담아서 보내려면 이제 초고속 네트워크라든지 저지연 네트워크 그 이슈가 부각이 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통신사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재활 치료를 하는데 단순하게 따분하게 재활 치료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댄스를 하는데 운동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경험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수익 모델을 창출해야 되지만 일반인들 관점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회거든요.
어떤 상상의 어떤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인공지능이 도와줘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도 창조적인 아이디어라든지 도전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개선해 나가려는 이런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형 인재가 필요한 어떤 시기잖아요. 자신의 관심 분야를 넓게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이라든지 기술적인 역량도 가지고 가야 되지만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발굴하고 자기가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동영상을 많이 안 봤었는데 요새는 뭐 젊은 친구들은 이제 구글링을 안 하더라고요. 유튜브로 다 모든 정보를 다 찾아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트렌드가 바뀌어 가는 거고요. 사실은 지금은 그 영상이라는 건 2D이지 않습니까? 2차원적인 건데 메타버스는 3차원적인 거거든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는 경험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존에는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거 영상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거 체험해 봤어? 그거 실제로 해봤어? 이렇게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감 콘텐츠가 바뀌면 기존보다 표현할 수 있는 그 자유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의 종류라든지 재화의 종류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특히 이런 거에 굉장히 잘 만들거든요. 번뜩이 난 아이디어로 컨텐츠 만드는 거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좀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K브랜드가 이렇게 앞서 나가듯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